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하쿠지, 지키는 짐승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그 소년은 가난하지만 인품이 뛰어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아버지 덕분에 소년 역시 인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몸이 약해 병에 걸리고 말았고, 소년은 아버지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다녔지만 약이 너무 비싼 탓에 그 약을 사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년은 하쿠지란 이름답게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돈을 구하기 위해 소매치기와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옳지 못한 일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쿠지에게 망설임 따위는 없었죠. 물론 이렇게 소매치기를 하다가 관리들에게 걸려서 모진 매질을 당할 때가 많았고, 그러다 팔에 죄인이라는 걸 뜻하는 문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감에도 하쿠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도 돈을 벌어올 수는 있었으니 아버지의 약값을 충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쿠지의 아버지는 하쿠지가 자신을 위해 얻어온 약들이 소매치기라던가 도둑질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산 것이란 걸 깨닫고는 하쿠지에게 자신은 집만 든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쿠지는 자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였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감히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슬퍼졌습니다. 하쿠지는 가난한 사람은 사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사람들을 패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하쿠지는 11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5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날도 마을 사람들을 때려눕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도복을 입은 사내가 하쿠지를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케이조라고 소개하며 하쿠지의 재능이 뛰어난 것 같다고 자신의 도장에 문화생으로 들어오란 말을 했습니다. 하쿠지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하며 달려들었고, 케이조는 일단 다시 태어나라 소년 이라고 말하며 하쿠지를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퍼맞은 하쿠지는 기절을 했고, 눈을 떴더니 케이조의 도장이었습니다. 케이조는 깨어난 하쿠지에게 자신과 자신의 딸인 코유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하쿠지에게 자신의 딸이 많이 아프니까 옆에서 간호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쿠지는 본인 같은 죄인에게 딸을 맡겨도 되나 싶었지만 케이조는 죄인 하쿠지는 패버렸으니 괜찮다고 말했죠. 그렇게 케이조는 자신의 딸인 코유키를 소개해줬는데, 그녀를 처음 봤을 땐 뭔가 자신의 아버지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케이조에게 코유키를 소개받은 뒤 하쿠지는 하루하루 코유키를 간호해줬는데, 코유키는 뭐가 미안한지 계속 하쿠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하쿠지는 아픈 사람들은 미안한 게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간호를 하던 중 코유키는 하쿠지에게 오늘 불꽃놀이가 있으니 한번 보고 오란 말을 해줬습니다. 하쿠지는 그 말에 코유키의 현기증이 좀 가라앉으면 업어드릴 테니까 같이 보러 가자란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안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코유키는 그 말에 울기 시작했고, 하쿠지는 아파서 우울해가지고 우는 건 이해하지만 옆에서 울고 있으니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하쿠지는 그렇게 코유키도 간호하고 케이조에게 무술도 배워가며 살았고, 케이조가 주변 다른 도장 사람들에게 시비가 걸린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하쿠지는 18살이 되었고, 코유키는 병이 많이 나와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조가 하쿠지를 부르더니 코유키도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 코유키와 결혼해서 이 도장을 이어받아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쿠지는 범죄자란 과거를 가진 자신을 누군가가 좋아해준다라는 미래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하쿠지와 코유키는 몇 년 전 약속한 불꽃놀이를 보러 왔습니다. 불꽃놀이를 보며 하쿠지는 코유키에게 자신이 남편으로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에 코유키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원래 자신이 살아있는 미래를 그리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쿠지만은 코유키 본인이 살아있는 미래를 그려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코유키는 하쿠지가 좋다고 말하며 부부가 되어달라고 말을 했죠. 하쿠지는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누구보다 강해져서 한평생 코유키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하쿠지는 이렇게 코유키와 부부가 되기로 한 뒤 아버지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서 하쿠지는 자신도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쿠지는 아버지의 무덤을 갔다가 도장으로 돌아왔는데, 근처 마을 사람들로부터 코유키와 케이조가 독살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인접한 검술 도장의 사람들이었고, 안 그래도 케이조의 도장을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무술로 케이조와 하쿠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 우물에다가 독을 푼 것이었죠. 하쿠지는 이제서야 죄인이었던 과거를 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겁한 약자들 때문에 새로운 삶을 방해받았다 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바로 검술 도장을 찾아가 67명의 인간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하쿠지는 그렇게 67명을 살해하고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며 하쿠지는 문득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패가지고 쓰러뜨렸었고, 케이조가 나타나 죄인인 자신을 패버려서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졌었죠. 하쿠지는 이번에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켜주겠다고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사람까지 살해한 도깨비 같은 자신을 누군가가 패버려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새 인생을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도중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하쿠지에게 다가왔고, 하쿠지는 적인가 싶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하쿠지의 주먹보다 그 남자의 손이 하쿠지의 머리를 먼저 꿰뚫었고, 그 남자는 강한 혈귀 12명 정도를 만들 생각인데 네가 이 피의 양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쿠지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미 자신에게 남은 건 없었으므로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쿠지는 이 남자,
여자 키부치치 무잔의 피를 받아 혈기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무잔은 혈기가 된 하쿠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했고, 본래 지키는 짐승이란 뜻을 가진 하쿠지란 이름은 지금의 너한테 어울리지 않으니 거세당한 개, 즉 쓸모없는 짐승이란 뜻을 가진 아카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아카자는 무잔에게 피를 받은 뒤 혈기가 되기 전의 기억은 다 잃어버렸고 그저 약자란 것들은 비겁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강해져야만 한다 라는 강박관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보통 혈기들이 강해지려면 인간을 잡아먹어야 했지만 아카자는 왜인지 인간을 잡아먹고 싶지 않았고, 특히나 여자들은 더욱더 잡아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카자는 생존을 위한 식인을 할 뿐 수련을 하며 자신의 육체를 단련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단련해 나가며 아카자는 자신만의 기술인 파괴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왜인지 그 기술은 바닥에 눈꽃 모양을 만들어냈고, 자신이 쓰는 기술들은 뭔가 인간들이 특별한 날에만 한다는 불꽃놀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자신의 기술들이 왜 이런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들을 쓸 때 뭔가를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카자는 이후로 귀살대라는 혈기 사냥꾼들을 많이 만났고, 그 중에는 주라고 불리는 강한 자들도 만났었습니다. 아카자는 약한 자들을 혐오했지만 강한 자들은 좋아했기 때문에 주라고 불린 인간들에게 혈기가 되지 않겠냐고 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들은 그 제안을 거부했고, 아카자는 안타깝게 여기며 자신을 상대한 주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무잔이 아카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한열차라는 곳에 귀살대 몇 명과 주가 모였으니 그들을 토벌하고 오라는 명이었죠. 아카자는 늘 상대하던 주에 별거 아닌 귀살대 잡졸들 몇 명쯤은 동이 트기 전에 모조리 섬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무한열차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가 무한열차에 도착했을 땐 주로 보이는 남자가 잡졸로 보인 놈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그 주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싸워왔던 주보다 훨씬 투기가 정립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와 제대로 된 싸움을 하기 위해 일단 저 귀살대 놈부터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잡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곳에 있던 주가 아카자를 막아서였고, 아카자는 잠시 한 발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주에게 혈기가 되라고, 만약 너가 혈기가 돼서 100년, 200년을 산다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랭고쿠 쿄주로라고 밝힌 주는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이라는 덧없는 생물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을 하며 혈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이 말에 뭔가 거슬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쿄주로에게 달려들었고, 그렇게 둘은 한동안 대등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답게 쿄주로는 점점 지쳐갔고 승부는 점점 아카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죽어가는 쿄주로에게 다시 한번 혈기가 되라고 제안했지만 쿄주로는 들은 채도 안하고 아카자에게 달려들었고, 그 결과 아카자의 손은 쿄주로의 몸을 꿰뚫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아카자는 쿄주로에게 이대로면 죽으니까 지금이라도 혈기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랭고쿠는 힘을 짜내서 아카자의 목에 검을 휘둘렀고, 아카자는 그런 쿄주로의 집념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사이 아카자는 점점 동이 트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카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랭고쿠를 내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약자가 검을 던져 자신에게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말에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본인에게 약자에게 어울리는 수식어인 비겁하다는 말을 저 잔챙이 같은 놈이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놈을 죽이려고 했다가 태양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화를 참고 도망을 갔죠. 그렇게 도망쳐서 안전한 곳에 도착한 아카자는 그 귀걸이를 하고 있던 카마도 탄지로라는 애송이에게 들었던 말을 몇 번이나 곱씹었고, 언젠가 그놈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무잔이 귀살대들을 무한성으로 불러들여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시행하는 날이 됐고, 아카자는 드디어 징후스러웠던 그 카마도 탄지로한 놈을 만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무한성으로 들어온 귀살대들을 보며 탄지로한 놈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근처에서 그 녀석과 처음 보는 귀살대원 한 명이 뛰어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카자는 드디어 만났다고 생각하며 탄지로에게 다가갔고, 탄지로와 토미오카 기우라고 하는 수주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아카자는 탄지로와 싸우며 저번에 쿄주로와 함께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졌다고 느꼈고, 이제 탄지로를 약자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약자를 싫어하고 약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혐오하지도 않는데 탄지로한테만큼은 뭔가 이상하리만큼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탄지로는 이렇게 약자를 혐오한 아카자에게 너 역시도 태어날 때는 약자였다, 강자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고 보호를 받은 약자는 다시 강자가 되어 또 다른 약자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이 말에 아카자는 뭔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쓸모없는 기억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탄지로와 기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동안 둘과 싸우던 아카자는 탄지로에게 일격을 맞고 목이 베어지게 됩니다. 아카자는 목이 베어지고 나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계속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카자는 또 쓸데없는 기억인 건가?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자신이 혈기술을 쓸 때 나왔던 눈꽃 모양의 머리핀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그녀를 보자 잊고 있었던 하찮은 기억, 아니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비참한 하쿠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승부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이기려고 드는 약자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깨워준 탄지로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기술을 모두 자신에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아카자, 아니 하쿠지는 환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케이조도 만났습니다.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천국으로 데려가줄 수
순 없지만 너를 혼자 안 두겠다고 말했고, 케이조 다음으로 나타난 코유키는 이제 됐다고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쿠지는 코유키의 얼굴을 보자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가 생각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쿠지는 코유키에게 안기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코유키는 우리를 기억해내줘서, 그리고 본래의 하쿠지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코유키의 어서와요 여보 라는 말과 함께 하쿠지는 지옥으로 떠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며 자신의 의미를 찾았던 하쿠지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쓸모없는 짐승이란 이름의 아카자란 이름으로 살다가 결국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며 천국으론 못 갔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네요. 귀멸의 칼날 극장판 보고 나서 아카자의 스토리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순으로 아카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져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쿠지의 스토리를 보며 좀 감동받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